스타샷이라고 하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이라는 프로젝트에 또 1억 달러를 기부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처음 UFO 얘기하면서 가보기 너무 힘들다 그랬잖아요. 보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는 못하지만 빨리 보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태양계가 있고요, 오르트 구름이라고 써 있죠. 저까지 가는데 빛으로 1년 걸리고요, 3만 년 걸리는 겁니다, 로켓으로. 그 다음에 빛으로 한 4년쯤 가면 거기에 지금 별 3개가 있고, 그 별들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로 보이저호 아까 1970년에 발사한 로켓으로 가면 한 5만 년 걸린다 그랬는데 한 20년 만에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5만 년 걸릴 걸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저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에서 외계 행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억 달러 기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았는지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이 스타샷의 목적지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 시스템의 어느 곳이었다가 프록시마 B 행성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마침 지구랑 크기도 비슷해요. 물론 다른 조건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기로 보내자는 거예요. 뭘 보내냐면 이런 걸 보내는 겁니다. 위쪽에 있는 게 우주 돛대인데요, 크기가 몇 센티미터에서 몇 미터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우주 돛대입니다. 저 우주 돛대를 우주 공간에 몇 천 개를 띄워놓고, 근데 저 가운데는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칩을 다 한 개씩 장착을 합니다. 근데 저 칩은 송신장치, 수신장치, 카메라 장치가 있습니다. 송신장치, 수신장치, 카메라 장치가 있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실제로도 그 핸드폰 한 대 값 정도 지금 된답니다. 저런 거를 저 우주 돛대에다가 붙여서 하늘에다가 수천 개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레이저 송신 기지예요. 저건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걸 지상에다 건설할지 달에다 건설할지 지금 논의 중인데,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쏴서 저 우주 돛대 수천 개를 띄워놓은 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반사가 엄청 잘 되는 우주 돛대입니다. 천입니다. 그럼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반사가 된다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는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보는 거잖아요. 빛이 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뚫고 지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반사가 되면서 여러분을 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을 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기량이 충실해서 안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 얇은 돛대에 반사율이 좋은 거면 이게 밀리겠죠. 끊임없이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점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돼서 어디까지 가속이 될 수 있냐면, 계산에 의하면 빛의 속도의 25%. 그러면 빛으로 4년 가야 되는 곳에 빛의 속도로 20%니까 한 20년 만이나 25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공간은 한번 가속을 시켜 놓으면, 우주 공간에서는 거의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진공이냐면, 우주의 평균 밀도가, 우리는 우주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곳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태양이나 물질이 있다는 거. 근데 평균적인 우주의 그 밀도는 1m, 1m, 1m의 박스를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 수소 원자가 한 개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박스를 만들어도 그 안에 수소 원자의 한 5분의 1?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속을 시켜 놓으면 뭔가 부딪혀야지 멈추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가속도 안 되겠죠. 동력을 밀어주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시스템까지 20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수천 개를 달아서. 그럼 얘네들이 프록시마 B라는 행성 근처를 가겠죠. 그러면 가면서도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송신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근처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근처에 가서 수천 대가 가니까, 가다가 막 잃어버리려도 몇백 대 되겠죠. 그래도 많으니까 갑니다. 가서 프록시마 B라는 행성이 있는데 대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걔에게 근접하면 얘한테 이제 중력적 붙잡히니까 마구마구 자유낙하를 하겠죠. 그럼 대기가 있다면, 만약에 대기에 부딪히면서 얘가 탈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이 보이겠습니까? 별똥별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프록시마 B에 만약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보이지도 않던 유성우가 막 보이는 거예요. 멋지겠죠.
막 이런 거 날라왔으면 좋겠어요, 지구로. 그래가지고 막 센타우르짜리 막 알파벳 옆에서 막 유성을 쏟아내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서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년 동안 개발하고 20년 동안 보내고 사진 찍어 4년 후, 그러면 한 50년 후쯤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죠.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스타샷 프로젝트예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세티 프로젝트는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는 수동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는 직접 보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메티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세티,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였는데 이거는 Messaging to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 메시지를 직접 보내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드디어 보이저 등장했으니까 제가 말로만 하던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데 1977년에 발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인공 구조물 중에서는 가장 멀리 우리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동그란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뚜껑이고요. LP판 3장을 넣습니다. 바늘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구의 소리, 지구의 모습, 그다음에 지구의 인사말, 언어 이런 거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모습들, 음악도 집어넣고요. 그런 것들을 보내는 이런 것도 일종의 메티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에게 우리가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건 물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파 천문학자들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RS-15 그래서 1974년에 RS-15 메시지라는 걸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인공적인 신호를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 천문학자가 보면 인공적인 신호와 더불어서 의도적인 신호들, 의기치 않은 신호가 한꺼번에 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호인데요. 여기 뭐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기 사람처럼 생긴 거, 여기 있는 건 뭔 같으세요? 밑에 있는 거는 9개짜리가 태양이고요. 옆에 있는 것도 행성이에요. 세 번째 행성을 위로 빼놨죠. 뭘까요? 지구. 여기서 보냈다. 그런 겁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이진법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작업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메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세티 프로젝트는 수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 메티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리는 건데요. 우리가 알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하지 않으면 서로 존재도 알아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메티 프로젝트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괜히 알렸다가 외계인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전파 망원경과 수동적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전파를 보내는 노력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나왔던 1959년에 코코니와 모리슨의 논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같으면 저런 구절을 해서 논문을 내면 안 실어줄 겁니다. 외계인을 찾는다고 하는 작업은 외계인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찾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찾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찾을 확률은 0%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론티어 과학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가는 작업.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외계인을 찾는, 외계지적 생명체를 찾는 그런 작업이고, 사실은 과학의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걸어가는 길도 사실은 모든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